네, 안녕하십니까. 와삼 스톡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객원 YTN 삼촌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주일 지내셨어요? 일주일 저는 잘 지내는데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삼촌이 됐네요. 아, 네. 네. 아직은 저희가 객원 삼촌으로 지난주에 YTN 저기 박찬하 위원을 홀대하시면 큰일 난다고 해서 네. 이게 참 눈물의 역사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YTN이 지금 이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정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지난주 참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어요. 장현수 선수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정감사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난주 수요일 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기사가 그냥 공교롭게 그날 이제 체육계 현안 국정감사에서 이슈들이 많으면서 묻혔었어요. 그렇죠. 장현수 선수인 건 이제 당시만 해도 실명이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경희고 출신의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조합을 하면 장현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이미 날리는 상황이었고 일단 장현수 선수 소식 좀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 단순히 이것이 뭐 장현수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 스포츠계의 병역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잖아요. 맞아요. 이제 스포츠계의 이제 병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바깥 세계에서 스포츠계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까지 스포츠계에 있는 뭐 선수들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왜 스스로 그들의 혜택이 혜택이라고 느끼지 못하느냐. 점점 이 국방의 어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네. 제가 좀 팩트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는데 대부분 군대가 면제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 보통 우리가 훈련소라고 하죠. 훈련소 가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이후에 이제 그 병역특례법에 이제 편입이 되는 선수들은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34개월간 해야 돼요. 근데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인천 아시안게임 때 2014년이죠.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를 받았고요. 재밌는 건 당시 금메달을 받았던 모든 선수들은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5년 7월 이전에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까지는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장현수 선수는 2015년 7월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새로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544시간에 34개월 동안 병역 어떤 그 봉사활동, 체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현수 선수가 2017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총 19번에 걸쳐 19일이죠. 19일에 걸쳐서 196시간을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19일간 196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꼴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당 팀 코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합리적으로 뭔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이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왔던 사진이죠. 당시 이렇게 폭설이 내려서 운동장이 완전히 이날이 대설주의보가 내렸던 날이라고 해요. 네. 실제 훈련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보고한 날 공교롭게 이 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렸고 이걸 하태경 의원실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 훈련을 했다고 한 사진을 보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너무 과했어요. 죄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불이 난다 싶으면 빠르게 내가 뭘 건져갈 것인지. 아하. 이게 뭔가 아플 것 같다. 그렇죠. 내가 뭔가 아플 것 같다 이러면은 내가 뭘 포기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제 문체부 쪽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정을 해라. 이거 확실한데. 그리고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같이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아서 봉사활동했던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너로 인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잘못을 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났을 때 용서받는 건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이제는 잃어버린 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한축구협회도 약간 헛발이 나왔던 게
그렇죠. 11월 대표팀에서 장현수 선수를 뭐 요청에 의해서 배제를 맞아요. 하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려서 네. 여기도 헛발, 저기도 헛발, 네. 지금 헛발의 연속이라서 이 장현수 선수뿐만 아니라 이 지금 병역 특례 봉사활동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고요. 관리가 너무 주먹구구십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 부분 좀 실망감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그 청소년들이나 10대 선수들 상대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레슨이나 이런 코칭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활동들이 다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봉사활동 인정되는 대상 어떤 활동 중에 사인회도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이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봉사활동의 목적이어서 그걸 하는 거와 이게 내가 진짜 어떤 그 재능 기부를 위해서 하는 거는 결이 다른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해명과 좀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이 관련해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좀 굉장히 오늘은 저희가 평소와 되게 분위기가 무거운데 아니요, 네.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아, 네. 제가 항상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서 뭔가 삐끗 한번 한다. 언제든지 하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 미혼이시잖아요. 저는 아니 이게 미혼하고는 가족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왜요? 네, 저는 빚이 많아요. 네. 빚이. 네. 빚이가 아니라 빚이. 빚이 많아요. 빚이.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은 게 아니라 빚이 많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방송에 임하시는군요. 빚이 많지만 네, 언제든지 하차. 저는 안 돼.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얇고 길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하여튼 뭐 선수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이런 병역 어떤 특례 제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특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엄연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진지하게 선수들이 좀 임해줬으면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지난주에 방출이 됐어요. 네, 40이 넘긴 나이에도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직구를 던져서 뭐 엄청난 선수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방출이 되자마자 저는 이거 방출 소식 듣는 순간 심상치 않겠다. 이거 분명 뭔가 사단이 날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아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뛴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팬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면요. 타이거스 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심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가세가 기울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래서 결국 막내 아들을 입양을 보냅니다. 근데 입양 보낸 이 아들이 너무 잘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다시 우리 본가로. 근데 그 사이 새아버지가 왔네? 근데 그 새아버지가 다시 이 아들을 파양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95년 해태에 입단했을 때 임창용 선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2부에서 김성근 감독이 임창용 선수를 육성을 해서 1군에 올려보냈고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요. 임창용 선수가 데뷔전을 하던 그날 당시 고 하일성 위원이 중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선수 앞으로 주목하시고 엄청난 선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타이거스 팬이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정말 엄청난 선수가 됐는데 98년 다들 아시다시피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질 때 모기업인 해태 타이거스가 굉장히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 나가던 유망주 임창용을 삼성에 팝니다. 입양을 보내는 거죠. 근데 미안하네요. 네.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요. 당시에 정말 더 잘 나가던 양준혁 선수에다가 한 명 선수를 추가하고 그 선수를 데려오는데 거기에 당시 돈으로 현금 30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해태 팬들 입장에서는 거의 정말 우리 잘 나가는 막내 아들 판 거죠. 다른 집에. 삼성도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죠. 네. 양준혁이 왔으니까. 양준혁이 갔으니까. 네. 네. 뭐 그랬어요. 근데 2016년에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드디어 우리 성공한 막내 아들, 우리가 어려울 때 입양 보냈던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 했는데 이 선수를 방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레전드면 뭔가 대우를 해서 은퇴를 아름답게 시켜주든지 아니면 나가는 모습을 잘 모양새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방출. 이 사태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게요. 악화되고 있는 게 김기태 감독의 어떤 대응 방식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임창용 선수가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감독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혜태의 타이거즈의 상징이에요. 상징. 예? 잘못했다. 일단 우리도 수긍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
그리고 여기 영상에는 없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8년 그 사건, 그러니까 임창용 해태 모기업의 어떤 재정난으로 인해 임창용 선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팬분께서 김기태 감독이 막 얘기를 해요. 임창용 선수가 이런 아픔이 있는 그래서 다시 왔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기태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는 내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자, 팬들이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일단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 있을 때 이러한 일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안 좋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와이프하고 가끔 다툼이 있을 때 공감과 소통의 이런 능력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감독들이나 이런 리더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덕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후배 규율 아니면 지시, 상명하복 이런 거였지만 지금의 시대의 정신, 특히 스포츠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소통 그리고 공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그냥 저기서 그냥 저는 듣고 있기만 하는 그렇죠.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네. 저한테 자전해 말입니다. 네. 차라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라. 근데 대부분 그러면 듣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 연애 남녀 기아 팬들이 이러는 게 이전에 있었던 레전드 뭐 이종범 선수 비롯해 장성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거의 이렇게 떠밀리듯이 그렇죠. 이종범 선수도 그랬죠. 예, 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네. 커요.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내가 좋아했던 스타들이 정말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우리 국내 야구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유럽의 축구라든지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들은 보면 그 스토리들을 참 잘 만들어 마지막도 잘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모든 스포츠가 팬 프렌들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서 팬 프렌들리가 아니기 때문에 팬들의 어떤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쪽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야구도 보면은 이게 팬 프렌들리가 아니라 오너십 스포츠잖아요. 네, 오너십 스포츠다 보니까 오히려 팬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오너들의 의견이 어떠냐, 오너들이 어떤 오더를 내려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날카로운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팬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팬들의 의견이 현장 상황과 안 맞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귀담아 들을 것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 조금 하고 싶으세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소통은 중요하다. 소통은 중요하고 소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스포츠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었던 말 중에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지만 잘 못하는 실천을 잘 못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할지보다 무슨 말을 하지 않을지를 잘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장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기태 감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저희는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하튼 스포츠 세계에서도 박찬하 위원이 하신 말처럼 소통이나 공감과 같이 연장선상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을 팬들에게 또는 당사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지 한번 선수들이나 코치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